요즘 건강해지려고 먹던 음식이 되레 몸을 더 힘들게 하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예순을 넘기면 분명 좋은 걸 먹었는데도 혈당이 오르고 피곤해지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몸은 점점 나빠질까?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니어 분들의 뇌와 혈관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환자분을 보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정작 식탁 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 환자분의 사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68세 김영호 어르신, 매일 과일을 열심히 챙겨 드시며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으셨지만 검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혈당과 혈압이 단기간에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원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몸에 좋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과일들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식단을 제대로 바꾼 후 불과 몇 주 만에 어르신의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같은 과일이라도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 4가지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호 어르신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에 오신 날은 잔뜩 기대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식습관도 꽤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계셨고 특히 과일만큼은 빠짐없이 챙겨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과지를 펼쳐 보이는 순간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혈압은 기준치를 넘어서 있었고 공복 혈당은 한동안 안정적이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상승한 흔적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몇 달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어르신께 식습관을 자세히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채소도 챙겨 먹고 과일도 매일 먹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바나나와 포도를 꼭 먹습니다. 점심엔 가끔 망고를 먹고 저녁엔 파인애플 주스를 가볍게 마십니다.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었다는 확신이 어르신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예순 이후 혈관을 급격히 무너뜨리는 과일 4가지가 있습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 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르신이 하루 동안 드시는 과일 목록과 제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4가지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셨던 과일들이 오히려 혈관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최악의 사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말을 반복해 물으셨습니다. 과일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까? 저는 조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같은 과일도 몸 안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당 흡수 속도가 달라지고 췌장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혈관의 노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과일은 약이 되지만 특정 과일은 독이 됩니다. 어르신은 말을 잊지 못한 채 검사지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어르신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르신은 식단을 철저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혈관을 지켜주는 과일 위주로 바꾸고 양을 조절하고 시간대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과 몇 주 후 어르신의 수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안정되고 혈당은 뚜렷하게 내려갔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엔 안도와 놀라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몸을 아프게 만든 것이 자신이 한 행동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된다는 희망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김영호 어르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는 점, 누구나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순 이후에는
과일 4가지를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는 점, 이 3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4가지 과일이 왜 혈관을 가장 공격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마주 앉아 4가지 과일의 실체를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이 과일들이 몸에 좋다는 말만 들으셨지 어떤 과일이 예순 이후 혈관을 얼마나 빠르게 공격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는 망고였습니다. 망고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지만 당도가 평균 15%나 됩니다. 일반 과일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편이지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당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췌장의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망고처럼 단 과일은 혈당을 한 번에 급격하게 치솟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저는 어르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단맛이 강한 과일을 몸이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망고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눈을 크게 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매일 먹었다고요? 그 충격은 어르신 얼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였습니다. 바나나는 특히 검은 반점이 있는 숙성된 바나나의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검은 반점 바나나는 밥 3분의 1 공기와 비슷한 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드신다는 이유로 이 바나나를 2개, 3개씩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순 이후에는 이 선택이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저는 어르신께 왜 아침마다 바나나를 드셨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 편하고 건강에 좋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바나나가 매일 아침 혈관을 자극하는 습관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네요. 어르신의 목소리에서는 후회와 놀라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는 포도였습니다. 포도, 특히 요즘 많이 드시는 샤인 머스켓은 한 송이만 먹어도 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과일입니다. 껍질째 먹기 좋고 달아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포도보다는 사과나 토마토 같은 당 흡수 속도가 느린 과일들이 더 적합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포도 한 송이를 드시는 빈도를 여쭈었습니다. 어르신은 거의 매일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한 송이가 사실상 설탕 덩어리에 가깝다는 사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이 차츰 굳어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 과일들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습니다.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파인애플이었습니다.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이나 파인애플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원래도 당도가 높은 과일인데 통조림은 설탕 농축액에 절여져 있고 주스는 식이섬유가 빠져 더 빠르게 흡수됩니다. 저는 어르신께 저녁마다 파인애플 주스를 드신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인애플 주스는 단맛은 더 강하고 흡수는 더 빠르고 혈당은 더 치솟습니다. 어르신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는 몸에 좋은 것만 먹었다고 믿었는데 결국 내 몸을 가장 공격한 건 내가 매일 먹던 과일들이었군요 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께 이 4가지 과일이 왜 예순 이후 위험한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핵심은 나이가 든 몸이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당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혈관은 탄력을 잃고 췌장은 피로해지고 혈관벽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당 흡수 속도를 조절하면서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들으며 다시 검사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숫자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혈당이 갑자기 올랐는지, 왜 피곤함이 더 잦아졌는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새로운 식단 계획을 함께 짜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일을 아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몸에 맞는 과일을 선택하고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드는 방법을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선택할 것. 둘째, 당도가 낮거나 중간 정도인 과일을 선택할 것. 셋째, 생과일을 드실 때는 양을 과하게 늘리지 않을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혈관을 지키는 힘이 크게 높아집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집중해서 들으셨고 금방이라도 따라 해보고 싶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대체 과일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과일과 채소들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낯설어 하셨지만
곧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르신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내분께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내분이 조용히 자신의 요리 노트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거기엔 남편의 혈압을 낮추기 위해 더 달콤한 과일을 챙겨주려고 노력했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일을 제게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 한 일인데 그게 오히려 저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다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는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어르신도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어르신의 변화는 결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지켜보며 느낀 것은 몸뿐 아니라 마음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건강은 숫자보다 마음에서 먼저 변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을 나가는 날부터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희망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든 것이 알고 보니 자신이 매일 먹던 과일들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지만 그만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로 식료품점에 들러 제가 추천한 과일들을 하나하나 담으셨다고 합니다. 냉동 블루베리 작은 2봉지 사과, 몇 개 잘 익은 토마토와 아보카도까지. 그날 장바구니에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색깔의 음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분께서 놀라 물으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과일을 바꿨어요? 그러자 어르신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어르신의 손을 잡아주셨다고 합니다. 미안해요. 당신을 위해 챙긴 건데 오히려 아프게 했네요. 어르신은 아내분이 미안해할까봐 그 말부터 막으셨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도 올바르게 알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두 분이 그날 저녁 내내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을 때 더 빠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식단의 첫날은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바나나 대신 사과 반 개를 드셨고 점심에는 포도 대신 잘 익은 토마토 한 개를 곁들였습니다. 저녁에는 파인애플 주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셨습니다. 단맛이 줄어든 아침이 조금 심심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지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혈당이 조금 더 안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몸의 신호는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지요. 이틀째 어르신은 냉동 블루베리를 아침에 한 숟가락 드셨습니다. 달지도 않고 양도 적었지만 배가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먹었던 바나나 2개가 사라지자 속이 덜 무겁고 이상하게 기운이 덜 처진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어르신은 그 변화를 몇 끼마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는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의 손녀 민서가 집에 놀러 왔다고 합니다. 어르신이 사과를 조각내 드시는 모습을 본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과일 바꿨어요. 그러자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공부했지. 이제 몸에 맞는 과일을 먹어야 한다더라. 그러자 손녀가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그럼 우리 블루베리 시간 만들어요. 민서의 이 말은 어르신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블루베리 한 작은 컵을 함께 먹는 시간을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건강을 얼마나 빨리 회복시키는지 저는 여전히 그 기적을 수없이 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어르신은 몸의 변화를 더 확실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일어나기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일을 바꾼 뒤부터는 몸이 가볍게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후 졸림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어르신은 이 변화가 너무 신기해서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저는 혈압을 재드렸습니다. 그날 수치는 어르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혈압이 안정적으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속도의 변화는 대부분 식단이 정확히 맞물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후 어르신은 식단을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제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나 스스로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느끼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의 변화가 더 깊어질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환자분이 마음을 다잡는 순간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어르신은 식단뿐 아니라 물 마시는 습관까지 바꾸셨습니다. 파인애플 주스 대신 저녁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셨고 포도 대신 토마토를 반 개 정도 곁들였습니다. 당이 낮으면서도 혈관을 보호해주는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 구조가 몸을 빠르게 안정시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이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식사 후 심장이 덜 뛰고 손끝 발끝이 덜 차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들면 몸의 순환 또한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식단 조절을 시작한 지 6주째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검진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긴장한 듯 진료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르신을 보자마자 느낌이 왔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움직임도 가벼웠습니다. 그날 혈압을 재고 혈당을 측정한 후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숫자가 너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압은 150에서 125로 떨어져 있었고 공복 혈당은 140에서 98로 내려갔습니다. 중성지방 역시 230에서 15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벅참과 안도와 놀라움이 한 번에 밀려드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어르신과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처음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건강은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변합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변화는 앞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릴 더 큰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6주간의 식단 변화로 눈에 띄는 개선을 확인한 뒤 어르신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막연히 알고만 계셨다면 이제는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의 전환은 앞으로 어르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은 몸이 먼저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전환이 먼저 일어나야 몸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어르신은 이 사실을 몸으로 배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어르신에게 또 하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이전에 병실에서 마주쳤던 박정우 어르신이었습니다. 이전에 잠시 언급했던 그분입니다. 당시 박정우 어르신은 아침마다 바나나 2개, 점심엔 포도, 저녁엔 파인애플 주스를 고집하다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퇴원한 뒤 김영호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영호 씨, 나 이제서야 알았어. 과일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병원에 누워 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내가 매일 한 행동이 내 몸을 망가뜨린 거였어. 김영호 어르신은 그 전화를 들으며 박정우 어르신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두 분은 한동안 통화를 이어가며 서로 달라진 생활을 공유하셨습니다. 영호 어르신이 블루베리를 먹기 시작한 이야기, 손녀와 함께하는 블루베리 시간, 아내분과 함께 식단을 바꾼 과정, 이런 이야기들을 듣던 박정우 어르신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도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바꾸면 몸은 생각보다 빨리 따라와 주는 것 같아.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같이 깨닫고 같이 나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분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저에게 이 통화 내용을 들려주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가 남 때문도 아니고 나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잘 몰랐던 내가 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확히 알았으니 바꿔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 저에게도 큰 울림을 줬습니다. 몰라서 하는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잡을 수 있을 때 바로잡는 용기입니다. 영호 어르신의 변화는 건강 수치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덜 차고 산책을 할 때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잠드는 것도 이전보다 수월해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건 어르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바뀝니다. 어르신은 예전보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의 기운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손녀 민서가 어르신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저 졸업식에 꼭 와야 해요. 저 약속 지켜야 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어르신은 가슴이 찡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참 많구나.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이 나의 내일을 바꾸고 있구나. 아이의 말 한마디는 곧 어르신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건강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키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어르신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60 이후의 몸은 예전과 다릅니다. 과거에 먹던 것들을 지금도 똑같이 먹으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당이 많은 과일은 혈관에 강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 흡수가 느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면 혈관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납니다. 어르신의 육주 변화가 그 증거입니다. 영호 어르신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왜 바꿔야 하는지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몸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막을 수 있는 만큼은 막아내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고 환자의 선택입니다. 이제 영호 어르신의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건강 이야기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을 주는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박정우 어르신과의 통화가 그 시작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르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치가 좋아졌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르신은 웃으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알고 먹어야 합니다. 내가 몰라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어르신이 직접 몸으로 경험한 진실이었습니다. 과일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60 이후에는 내 몸의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과일의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잘 골라 먹으면 혈관이 좋아지고 잘못 먹으면 혈관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영호 어르신의 변화는 바로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할 무렵 어르신은 저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르신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손녀 민서가 조용히 다가와 어르신의 손등을 쓰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요즘 너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르신은 설명하기 어려운 따스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다고 하셨습니다. 건강은 몸의 숫자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의 눈빛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법이지요. 민서의 이 말은 어르신에게 또 다른 힘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스스로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면 앞으로의 시간도 바꿀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해야 우리 아이가 기뻐하지. 어르신은 그날 아침부터 식단을 더 철저히 지키고 운동도 조금씩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도 전보다 길게 하고 계단도 일부러 조금 더 오르는 등 몸을 움직이는 시간도 늘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며 어르신의 변화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느꼈습니다. 건강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함께 가야 하는데 어르신은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무렵 다시 박정우 어르신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층 밝아진 목소리였습니다. 영호 씨, 나 식단 바꾼 지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숫자가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어. 나는 감동했다네. 내가 이렇게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 박정우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한참 고생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주는 의미는 더 컸습니다. 두 분은 한참 동안 서로의 변화를 격려하며 통화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서로의 고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이 오갔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을 향한 여정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빛난다. 서로의 실수를 나누고 서로의 변화를 격려하는 관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두 어르신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 어르신은 저에게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부터라도 다시 살아볼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제 몸이 버텨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건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눈을 보며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은 이미 몸이 반응하는 단계까지 왔고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어르신은 제 말을 듣고 깊게 숨을 내쉬며 안도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과 다시 건강해지고 싶은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는 더 큰 감동을 줬습니다. 어느 날 어르신의 아내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우리 사람이 너무 달라졌어요. 눈빛이 밝아졌고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고요. 아내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두 분이 함께 살아온 세월을 다시 안아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회복은 결국 가족의 마음까지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은 식단 관리뿐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 다시 정비하셨습니다. 늦게 자던 습관을 조금씩 줄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로 바꾸셨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느 날 스스로 이런 다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내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지키자. 이 마음이 생기면 어떤 건강관리든 버티는 힘이 생깁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며 늘 느끼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이렇게 마음의 변화와 함께 안정되어 갔습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이 줄어들면서 몸의 기운도 일정해졌고 피로감이 줄며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걷는 속도도 빨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은 거울을 보며 달라진 자신의 얼굴빛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푸석해지는 일이 잦았는데 요즘은 빛깔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혈관이 안정되면 얼굴빛이 바뀌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혈액 흐름이 균형을 되찾으면 몸의 가장 바깥에 있는 피부부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르신에게 중요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녀 민서의 졸업식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날을 몇 달 전부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꼭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진을 마치고 어르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가실 수 있습니다. 몸 상태가 안정됐고 컨디션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르신은 조금도 숨기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눈물 속에서 어르신이 지난 몇 달 동안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돌리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람은 얼마나 강해지는지 어르신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순 이후의 건강은 알고 먹는 선택 하나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손녀 민서의 졸업식. 김용호 어르신은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몸이 무거워 일어나기도 벅찼을 텐데 그날만큼은 가볍게 눈을 떴다고 하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릴 정도로 마음이 벅찼다고 말입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버텨주지 못해 참석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날, 그런데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스스로 차려입고 학교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의 표정에는 설렘과 감사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아내분과 함께 천천히 학교로 향했습니다. 졸업식이 열리는 강당 앞에 도착하자 손녀 민서가 어르신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요. 그 순간 어르신의 걸음은 한층 더 빨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힘들어 하셨던 어르신이 그날은 자연스럽게 민서에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분은 조용히 어르신의 팔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좋아졌네요. 예전 모습 같아요. 그 말에 어르신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놀라요. 이렇게 다시 걷고 뛰는 느낌이 오랜만입니다. 졸업식이 시작되고 민서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박수를 치시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서가 무대에서 어르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입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이 장면을 들려주실 때 어르신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울컥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건강을 회복해 맞이한 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삶 전체를 되돌리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민서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강당 밖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네요.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은 그 말에 대답을 못하고 잠시 숨을 고르셨다고 합니다. 감정이 밀려와 말을 잇지 못할 만큼 벅찼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르신은 민서의 손을 꼭 잡은 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맙다 민서야.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고 싶어졌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다시 먹는 법을 배웠다.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어르신을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르신의 변화가 단지 건강 수치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다시 살아난 변화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뒤 가족들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르신은 단 것을 찾거나 배가 답답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그날은 식사 내내 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가벼운 식사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사진을 남기는데 어르신은 사진을 볼 때마다 놀랐다고 합니다. 본인의 표정이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이 또렷해졌다는 얘기를 가족들이 먼저 하곤 했습니다. 몸이 좋아지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어르신은 건강을 되찾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하루를 되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고 말이었습니다. 과일이면 다 좋은 줄 알고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을 무심코 먹던 시절, 몸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혈당과 혈압은 올라가는데 이유를 몰라 답답했던 순간들, 그리고 결국 진료실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날, 그날 이후로 어르신은 새로운 선택을 해오셨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버리고 정확한 지식을 선택한 순간 건강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건강은 결국 선택이더군요. 내가 무엇을 골라 먹느냐에 따라 내 내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순 이후의 건강은 결국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모두 좋은 것이 아니며 몸에 맞는 과일이 따로 있습니다. 혈관을 공격하는 과일이 있고 혈관을 지키는 과일이 있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회복은 단 몇 주 만에 일어났습니다. 건강은 알고 실천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졸업식 이후 어르신은 저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날은 이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보자마자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배운 대로 먹고 생활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어르신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사람의 말은 항상 묵직한 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 피해야 할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고 삶의 식탁 위에서 작은 선택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기적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르신의 변화처럼 여러분도 변화의 첫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몇 주 만에 체감 변화를 느끼고 결국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된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순 이후의 몸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 변화의 원리를 정확히 아신다면 여러분도 지금부터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당 흡수 속도의 변화입니다. 예순 이후에는 췌장이 예전만큼 빠르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달콤한 과일을 먹어도 혈당을 순식간에 조절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속도 자체가 늦어지고 양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망고나 검은 반점 바나나 같은 고당도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이때 몸은 혈당을 급하게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을 과하게 분비하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곤함, 두통, 식후 졸림 같은 증상이 쉽게 찾아옵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을 바나나 2개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현상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이 말했던 식후, 졸림, 피곤함, 무거움은 모두 이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의 노화 속도입니다. 예순 이후 혈관은 탄력을 잃기 시작하고 혈관 벽도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 부담이 큰 음식이 들어오면 혈관 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반복됩니다. 포도나 샤인머스켓처럼 단맛이 강하고
당 흡수 속도가 빠른 과일은 혈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이 포도를 거의 매일 드셨기 때문에 혈관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혈관의 미세 염증은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혈압 상승, 두근거림, 그리고 어지러움 같은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어르신이 느끼셨던 기운 저하와 심장의 불규칙한 느낌 역시 이 과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장 지방의 증가 속도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과일은 지방이 없으니 걱정 없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이 많은 과일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그 당이 지방으로 전환돼 복부 지방을 빠르게 늘립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이 과정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현상을 정말 많이 목격합니다. 겉보기엔 과일만 먹었는데 허리둘레가 늘고 배가 딱딱해지는 분들 말입니다. 김영호 어르신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배만 유독 불러오는 느낌이 있었다고요. 이는 당 흡수 속도가 빠른 과일을 반복적으로 섭취했을 때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오르내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스파이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되면 혈관은 지치고 심장은 부담을 느끼고 뇌는 지속적인 피로 신호를 보냅니다. 피곤함, 무기력, 집중력 저하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일상은 이 혈당 스파이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엔 바나나, 점심엔 포도, 저녁엔 파인애플 주스, 하루 3번당 충격을 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어르신이 과일을 바꾸고 난 후 이 스파이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과일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같은 과일과 채소들은 혈당을 부드럽게 올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 안정성이 몸을 살리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왜 불과 몇 주 만에 몸이 그렇게 크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몸은 원래 회복력이 강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자극을 멈추면 몸은 바로 안정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췌장의 부담이 줄고 췌장이 쉬기 시작합니다. 혈관의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벽이 다시 안정되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내장 지방이 줄기 시작하면 위장 부담이 줄어 식후 불편함이 사라지고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김영호 어르신이 말했던 밝아진 표정, 가벼워진 기운, 더 쉬워진 아침 기상 모두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어르신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이 좋아진 것은 과일을 끊어서가 아니라 과일을 바르게 골랐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어르신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셨습니다. 어르신 스스로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단 것을 줄이자 속이 편해졌고 혈당이 내려가자 마음이 안정되고 기운이 돌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어르신은 가족들에게 식단 변화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녀 민서는 물론이고 아내분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 과일 4가지의 위험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은 이런 말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몰라서 망가졌으니 너희는 알고 지켜라.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어르신이 직접 체험한 진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어르신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몸이 실제로 좋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르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60 이후의 건강은 젊을 때의 건강과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더라도 몸속에서 반응하는 속도와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과일을 먹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됩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것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과일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60 이후에는 몸의 속도가 달라지고 흡수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일 선택 하나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어서 김영호 어르신이 식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하루 식사를 구성했는지 그리고 60 이후 과일을 어떻게 대체해야 안전한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그러면 대체 뭘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혈관을 공격하지 않는 과일을 선택하고 몸의 속도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김영호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먼저 어르신이 실천한 아침 식단입니다. 어르신은 이전에는 바나나 2개로 아침을 대신하시곤 했습니다.
속도 편하고 금방 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었지요. 그래서 어르신과 상의해 사과 반 개와 토마토 반 개로 아침을 바꾸었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혈당의 급상승을 막아주고 토마토는 혈관 건강을 돕는 리코펜이 풍부합니다. 어르신은 처음 며칠 동안은 단맛이 부족하다고 느끼셨지만 곧 몸이 훨씬 가볍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무거움이 줄어들고 식후 졸림이 사라지면서 자신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점심은 더 단순했습니다. 어르신은 원래 점심 식사 후 간식으로 포도를 한 송이씩 드셨습니다. 건강 간식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도는 당 흡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순 이후 혈관을 자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를 사과 조각이나 오이 조각으로 대체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에는 포도를 그만두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말씀하셨지만 몸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경험한 뒤에는 오히려 포도 생각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안정되면 당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저녁의 변화가 가장 컸습니다. 어르신은 매일 저녁 파인애플 주스로 하루를 마감하곤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 주스가 혈당을 가장 거칠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에 파인애플 주스를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가 어르신의 회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극적인 당이 사라지면서 밤사이 혈당이 안정되고 아침 기상이 훨씬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이 변화를 아주 강하게 느끼셨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속이 불편해 드러눕기만 해도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편안히 잠드는 날이 늘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가장 꾸준히 실천한 것이 바로 매일 오후의 블루베리 시간입니다. 손녀 민서와 약속한 이 시간은 단순한 식단 실천을 넘어 어르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민서와 함께 블루베리를 한 숟가락씩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이 어르신에게는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한 루틴을 동시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당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예순 이후에는 블루베리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은 이 습관이 몸과 마음에 동시에 힘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 어르신의 변화는 과일을 완전히 끊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르게 고르고 올바르게 배치해 먹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변화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먹으면 무조건 좋다고 믿거나 반대로 과일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정답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예순 이후에는 과일도 내 몸의 속도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떨어뜨리는 과일은 피하고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내려가는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르신은 또한 저와 함께 하루 식단의 균형을 다시 잡았습니다. 밥과 단백질 섭취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유지하되 과일과 간식의 구조만 바꾸었습니다. 이 작은 조정이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몸은 늘 균형을 원합니다. 당을 과하게 넣어도 몸은 불안정해지고 지나치게 줄여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과일의 종류와 시간대를 바꾸는 것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르신은 생활 속 작은 선택에도 더 신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 간단히 먹으려고 바나나를 챙기던 습관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사과 조각이나 토마토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가면 항상 포도 한 송이를 사오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블루베리나 사과를 조금씩 사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진짜 몸의 반응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은 어려운 지식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 위에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김영호 어르신은 과일 4가지를 멀리한 것이 아니라 과일 4가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과일을 바꾸는 것은 약을 바꾸는 것보다 빠른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어르신의 회복 이후 다시 등장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 박정우
어르신의 변화와 두 분이 함께 깨달은 결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같은 병실에서 처음 만났지만 그때는 서로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두 사람은 인생 후반에 꼭 필요한 교훈을 함께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어르신은 퇴원 이후 혼자서 식단을 바꿔보려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늘 먹던 바나나와 포도와 파인애플 주스를 끊는다는 것이 생각보다 더 큰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호 어르신의 변화 소식을 들은 뒤 박정우 어르신은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영호 씨도 바꿨는데 나라고 못 바꿀 이유가 없지. 이 말 속에는 스스로에 대한 책임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우 어르신은 변화의 첫날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2개 대신 오이 반 토막과 사과 한 조각을 드셨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포도를 찾는 대신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항상 마시던 파인애플 주스를 끊고 따뜻한 차를 드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단맛이 사라지니 허전했고 입이 심심했다는 거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느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식후 갑자기 피곤해지는 느낌이 줄었고 밤에 뒤척이는 시간이 줄며 아침에 눈 뜨는 것도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어느 날 박정우 어르신은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르신은 그 결과지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몸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눈앞에 보일 때 비로소 더 강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박정우 어르신은 그날 이후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영호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호 씨, 나는 이제야 알았어. 과일이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걸. 내 몸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네. 이 말에는 후회와 깨달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은 전화를 이어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하나하나 공유하셨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대화 자체가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런 선택을 했던 건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알고도 바꾸지 않는 거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며 두 분이 이제 진짜 회복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강은 지식보다 용기가 먼저 필요하고 용기가 생기면 지식이 힘을 발휘합니다. 두 분은 정확한 정보를 얻고 나서 서로를 응원하며 실천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무렵 김영호 어르신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제 건강을 되찾은 보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르신의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신의 변화가 단순히 개인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시니어 분들이 가진 가장 따뜻한 힘입니다. 어르신은 실제로 주변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포도를 매일 먹으면 왜 위험한지 설명해 드렸고, 어떤 분에게는 바나나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르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누구보다 변화를 직접 겪은 사람이 전하는 말은 그 어떤 이론보다 더 깊이 마음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 분들 중 몇몇은 어르신의 조언을 듣고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지켰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어르신은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죄가 아니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은 것은 맞지만 어떤 과일이 누구에게 언제 좋은지는 다릅니다. 예순 이후에는 몸의 속도도 바뀌고 흡수 방식도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과일은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과일이 따로 있고 선택을 잘못하면 건강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두 분은 이 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하셨습니다. 건강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이라는 작은 선택 하나에도 몸은 크게 반응합니다. 김영호 어르신과 박정우 어르신이 보여주신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똑같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멈추고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는 순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두 분의 삶은 서로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쌓여 몸이 무너졌고
정확한 선택이 쌓이자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하루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두 분의 여정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김용호 어르신은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나니 그게 오히려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는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르신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이제는 확신과 의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건강 회복의 가장 강한 동력은 바로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박정우 어르신도 비슷한 깨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은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먹던 과일이 내 몸을 망치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필요한 걸 알고 있으니 두렵지 않아.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다시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건강이란 결국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멀리하느냐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김용호 어르신의 손녀 민서 이야기도 여기서 빠질 수 없습니다. 졸업식 이후 민서는 어르신에게 종종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오늘 블루베리 드셨어요. 할아버지, 요즘 얼굴 좋아 보여요. 어르신은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미소가 절로 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관심과 응원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민서를 위해서라도 건강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두 번 다시 예전의 잘못된 선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셨습니다. 두 어르신이 함께 내린 결론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몰라서 망가진다면 알고부터는 지킬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두 분의 인생 후반을 바꾸었습니다. 건강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60 이후에는 몸의 속도가 달라지고 반응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 하나가 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과일 4가지를 피하는 일은 사소한 조정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되돌리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은 여러분의 선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처럼 당 흡수 속도가 빠르고 혈관을 자극하는 과일을 반복해서 드신다면 혈관은 점점 지치고 염증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흡수되는 과일로 바꾸고 당 부담을 줄이는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김용호 어르신과 박정우 어르신이 그 증거입니다. 두 분 모두 치열한 의지도 없었고 특이한 약을 드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먹던 과일을 바꾼 것뿐입니다. 그런데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과일 하나를 바꾸고 식단을 조정하는 작은 변화가 내일의 숫자를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몸은 늘 회복을 원하고 있고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로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60 이후 과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에서 수천 명을 보며 확인한 진실입니다. 잘못된 과일은 혈관을 공격하고 올바른 과일은 혈관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4가지 과일을 피하고 혈관을 보호하는 과일로 바꾸는 선택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용호 어르신이 손녀의 졸업식 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던 그 모습, 박정우 어르신이 3주 만에 홀로 서서 자신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그 목소리, 이 두 장면은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알고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혈관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한 끼가 가족의 내일을 지킵니다. 김용호 어르신의 변화는 결코 특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과일을 바르게 고르고 올바르게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이 온돌방 건강 편지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